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만두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났던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러게 왜 그런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났냐고 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혜리 씨,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준수 씨랑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어쩜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별 말씀을요.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소개팅 어플로 누구 만난 거 혜리 씨가 처음이에요. 사실 소개팅 어플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친구놈이 하도 해보라고 성화를 부리길래 깔아둔 거거든요. 그런데 어플 둘러보다가 혜리 씨 사진 보고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 저도예요. 요즘 집에만 있고 무료하길래 친구한테 재밌는 것 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저 몰래 이런 걸 깔아두고 제 사진까지 올려둔 거 있죠. 저도 정말 맹세코 이런 어플로 누군가를 만난 건 처음이에요. 초면에 이런 말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소개팅 어플로 만났다고 해서 이 만남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 인연이란 게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단지 그게 소개팅 어플이었을 뿐이고요. 맞아요. 저도 소개팅 어플로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준수 씨 만나고 나서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준수 씨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저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전혜리. 키가 크고 시원시원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 그녀와 결혼까지 상상할 정도로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가게 와서 놀다 가라니까 왜 그냥 가? 내가 사장 여친인데 자기 가게에 놀러가면 종업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래도 우리 이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한 사이인데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지 자기에게 보여주고 싶단 말야.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 내가 거기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우리 마음이 통해서 만난 건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자기가 좋아서 만난 거고 자기의 다른 조건들에는 관심 없어. 자기가 요식업 한다고 내가 알고 있으면 된 거지. 그 이상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 자기는 내가 어떤 가게를 갖고 있는지, 모아놓은 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다른 여자들은 남자 만날 때 보통 그런 것부터 따지잖아. 나는 그런 여자들 딱 밥맛이야. 사람 만나는데 무슨 회사 면접 보듯이 재고 따지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자기랑 나랑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난 충분해. 자기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로 멋진 사람이야. 나도 자기처럼 멋진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할게. 자기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대로 내 옆에만 있어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허름해 보이지만 가게 회전율이 빠르고 매일 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아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혜리 씨가 제 가게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빨리 저의 생활과 저의 가게를 공개하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정작 혜리 씨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며 초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 프로포즈 할 거야. 벌써? 너 그 여자랑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사랑해. 다시는 이런 여자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현명하고 고상하고 돈이나 배경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정신 차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이 너 얼마 버는지 알고 있기는 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지, 월 수익이 얼마인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나랑 함께 있는 게 재밌고 행복하대.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콩깍지가 단단히 씌웠구만. 너 조심해.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 것들이 제일 돈에 미쳐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혜리 씨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내면이 단단하고 멋있는 사람이야. 나 벌써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명품백 예약해뒀어. 역시 돈 많은 만두가게 아드님은 달라. 그 만두가게를 보면 아무도 널 부잣집 아들로 생각 안 할 텐데 프로포즈 한다고 명품백 턱턱 사는 네 재력이 부럽다. 우리 집 가게가 그렇게 허름해 보이냐? 혜리 씨가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가게 외관이 뭐가 중요해. 거기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가 중요하지. 네 여친이 네가 얼마 버는지 알면 까무러칠 거다. 혜리 씨한테 항상 잘 보이고 싶단 말이야. 이참에 가게 리모델링이나 할까봐. 아주 그냥 여자에 미쳤구만. 결혼하려고 가게 리모델링 한다는 소리는 내가 처음 듣는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지. 아무튼 나 올해 안에 장가 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나 해라. 저는 그때 친구의 조언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혜리 씨가 너무 좋았고 저와 혜리 씨 사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와 혜리 씨는 만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깊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 미쳤니? 요식업 사장이라고 나 꼬셔놓고 꼴랑 만두가게 사장이었어?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완전 순진한 척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네? 너 나한테 분명히 요식업 사장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요식업이냐? 다 쓰러져가는 낡아빠진 만두집이? 자기야, 연락도 없이 우리 가게 왔었어? 그래, 갔었다. 내가 가서 가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이런 가게가 부끄러워서 여태 네 가게 숨겼던 거야? 이 가게가 어디가 어때서?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곳이고 내가 물려받아서 하는 곳이야. 내가 우리 가게 놀러 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매번 거절한 건 자기잖아. 나는 자기한테 조금도 숨길 생각 없었어. 그래, 네가 놀러 오라고 하는 거 내가 거절하기는 했지. 그래야 내 이미지가 고상해 보일 테니까. 근데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뒤를 따라가 봤는데 세상에, 이딴 것도 가게라고 요식업 사장 행세를 하다니. 세상 참 말세다 말세야. 내 가게가 허름해서 나한테 화가 난 거야? 그럼 내 조건이나 배경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만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었어? 도대체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이 뭐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네가 혼란스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너 이거 사기죄야. 신고 당하기 싫으면 1억 가져와.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래? 혼인 빙자 사기죄 몰라? 너 나랑 먼 미래를 그리고 싶다고 입 털면서 내가 다른 남자 만날 기회를 차단해버렸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 너보다 훨씬 돈 많고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어. 너랑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내가 1억 정도 손해봤으니까 그 돈 가져와.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해서 너 감방 쳐넣을 거니까. 나보다 훨씬 돈 많고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다고? 자기는 정말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전부 다 알지. 코딱지만한 만두집 운영하면서 요식업 사장 행세하는 사기꾼이잖아. 돈도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여자 꼬시는 질 나쁜 자식이기도 하고. 너 1억 정도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돈 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하지. 1억만 주면 고소 안 할게. 그러니까 돈 내놔, 이 나쁜 놈아. 그럼 한 달만 기다려봐. 만두 한 달 팔면 1억 나오니까. 뭐라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보고 간 그 가게는 본점이고 그걸로 다른 체인점도 열어냈거든. 본점이랑 체인점 수익까지 합치면 월 수입이 1억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만 기다려줄래? 뭐? 네가 버는 돈이 그렇게 많아? 우리 부모님이 절대 어디 가서 돈 많은 티 내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차도 국산차 타고 옷도 인터넷에서 산 저렴한 것만 입어서 네가 잘 몰랐나 보다. 돈 많은 거 티 안 낸 거는 미안해. 나 사실 부자야. 자기야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험한 대화 오갈 일도 없었잖아. 안 그래? 내가 방금은 말실수한 거니까 전부 잊어줘. 난 자기밖에 없어. 왜 이래? 나랑 만난 시간들이 아깝고 후회된다며? 나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날 자신 있다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나는 자기뿐이야. 사랑해. 역겹다 정말. 나는 네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백화점 가서 너 줄 선물을 예약해놨네. 자기야, 나 이 가방 정말 갖고 싶어. 어쩌라고. 오늘 당장 취소할 거야. 이 가방 주면서 너한테 프로포즈 할 생각이 들었던 내가 바보지. 우린 끝이야. 자기야, 갈 땐 가더라도 이 가방은 주고 가. 어차피 자기한테 이런 가방 살 돈은 푼돈이잖아. 제발. 네가 이렇게 추접한 인간인 줄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 그럼 1억이라도 줘. 주기 싫으면 잠깐이라도 빌려줘. 금방 갚을게. 나 정말로 1억이 너무 필요해서 그래. 내가 널 뭘 믿고 그런 큰 돈을 줘?
뭐 때문에 1억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더 이상 너랑 나랑 엮일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야, 그 후로도 그녀는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가게 앞에 나타나 진상짓을 하면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 그녀가 어떤 사람이고 현재 무슨 문제가 있어 1억 원을 필요로 했던 건지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의뢰해주신 전혜리 씨 말인데요. 애가 있는 이혼녀네요.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요. 뭐라고요? 그런 주제에 날 보고 혼인 빙자 사기죄를 들먹거리다니 천하의 뻔뻔한 인간 같으니라고. 의뢰인분한테 사기죄를 들먹거리면서 1억 원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전혜리 씨가 주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았는데 그 빚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본인이 사기죄로 고소 당하기 직전이 되니까 어떻게든 1억 원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성급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의뢰인분께 1억 원을 달라고 한 걸 보면요. 세상에. 지인들한테 빌린 돈은 전부 술 먹고 놀고 비싼 물건 사는 데 썼다고 해요. 이혼 당한 것도 전혜리 씨의 사치 습관과 낭비벽 때문이었고요.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어떻게든 부자 남자 만나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계속 잘 안 되다가 의뢰인분을 만나고 그쪽에 큰 기대를 걸었나 봐요. 부자랑 결혼하면 1억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전혜리 씨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의뢰인분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실망감과 1억 원을 빨리 구하지 못하면 곧 고소당할 거라는 조급함 때문에 본인의 진짜 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말았네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요.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나 이제 네가 어떤 인간인지 전부 다 알게 됐어. 한 번만 더 가게 찾아와서 1억 내놓으라고 난리치면 이거 전부 인터넷에 뿌려버릴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준수 씨, 우리 사랑했잖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5천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3개월 안에 갚을게.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뜯어냈니? 자기가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든 그건 다 거짓이야.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달콤했던 순간들만이 진실이라고. 더 이상 네가 하는 얘기 듣고 있기가 역겨우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인터넷에 올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어떤 인간인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부 까발려주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꺼져. 저는 그렇게 그녀와 모든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는지 인연이 정리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해서 한동안 매일 밤을 술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술도 끊고 예전처럼 기운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저처럼 이상한 사람과 엮이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우리 벌써 7년 만이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참 신기하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이 뭐야, 나야 지섭이. 계정을 바꿔서 모르는 건가? 네? 나라고, 최지섭, 네 전남친.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랑스러운 네 남친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나? 잠꼬대는 침대에서 하시죠. 용건이 없으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니지. 용건이 있으니까 연락했겠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그럼 뭔데?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해서. 뭐? 어때? 귀가 솔깃해지는 용건이지? 어딜 봐서? 어? 내가 28살이었을 때 30살 다 되어가는 아줌마는 좀 그래 라면서 갓 20살 된 신입사원으로 갈아탄 게 누군데. 아이 뭐 그때는 나도 아직 어렸잖아. 나보다 5살은 더 많은 네가 할 소린가 그게? 남자랑 여자의 나이는 개념이 다르다고. 남자가 30살 되면 딱 남자다울 때고 여자가 30살 되면 다 늙은 거지. 그럼 왜 다시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벌써 35살이나 되었는데? 설마 내가 28살에서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 톡톡 쏘는 매력은 아직도 그대로구나? 그럼 이제 용건 다 끝난 거지? 아니 왜?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고 그럼 얘기 끝이잖아. 아니 잠깐만. 간만에 연락된 건데 좀 더 얘기 좀 하자. 난 그럴 여유가 없는데? 뭐 어때서? 가끔은 나와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에 기댈 필요도 있지 않겠어? 말하는 건 너무 역겹네. 헐, 너무해. 그래 뭐 그런 성격도 다 하은이의 매력이었지. 토 나와. 근데 하은이 너 나랑 헤어진 후에 부서 이동했지? 서울 본사로 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사실 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새로 사귄 애랑 서울로 올라왔거든. 아는데? 그래? 당연하지. 그때 나 니들이랑 같은 층에 있던 옆부서 사람이었잖아. 그 신입의 이름이 수아라고 했나? 너랑 수아가 서울 가겠다고 하면서 둘이 손잡고 부장님한테 사직서 내는 모습이 마치 니네 주변에 무슨 꽃밭이라도 펼쳐지는 것 같았어.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나 보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추워서 빙하기라도 왔나 보다 싶긴 했지만. 그렇구나. 그게 부러워 보였다니 뭔가 좀 미안하네. 난 지금 디스하는 건데? 그 정도로 나를 못 잊고 계속 생각했다는 말 아니야? 너무 상식 없는 행동이라서 뇌리에 박혔을 뿐인데 상사한테 사직서 내면서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 인간이 너네 말고 또 있을까?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당시에 33살이었는데 그게 과연 어려서 한 짓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냥 지나간 일은 좀 봐줘. 나도 그 후로 많이 성장했다고. 안심해도 돼. 아니, 네가 현재 어떤지는 내 관심사가 아닌데? 삐지지 좀 말고. 근데 보면 또 네 특유의 톡톡 쏘는 부분이 참 매력적이긴 해. 그렇게 삐지는 모습도 참 귀엽거든. 그래서? 응? 결국 뭘 하고 싶은 건데? 뭐가? 벌써 7년이나 지났고 네가 내 나이를 이유로 걷어찬 거였고 나는 지금 35살이잖아. 근데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너무 어려도 매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 얘기가 전혀 안 통하거든. 그리고 가치관이나 경제관념도 안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 피우더라. 그러셔? 수아는 나이도 비슷하고 잘생긴 남자가 좋대. 나 같은 아저씨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걔 지금 27살이지? 그리고 너는 40살이고. 하긴 나이로 보면 체력이 서로 안 맞는 조합이긴 하네. 뭐 여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생각한 거야. 우리는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잖아. 무엇보다도 넌 이제 35살이라서 홍기도 꽉 찼는데 혹시 결혼 못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난데없이 다시 사귀자고 한 거야? 너한테 있어서는 매우 감사한 제안 아니야? 여튼 그럼 이건 얘기된 거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소 알려줘. 왜? 왜긴 오늘부터 같이 살려고 그러지. 나 이미 결혼했는데?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좋다고 말해도 돼. 하나도 안 기쁜데? 지금 여기서는 솔직하게 받아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떨어져 있던 7년이라는 세월이 마음에 좀 걸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그냥 뜨겁게 하룻밤만 같이 보내도 싹 다 날아갈걸? 진짜 변함없이 역겹네.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 자, 하은아, 우리 좀 솔직해지자. 계속해서 마음속에 나를 그려왔던 그 달달하고 애절한 마음을 지금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더러워. 진짜 진심으로.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아니, 솔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네가 혼자서 멋대로 해석하고 앉아있는 게 문제잖아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하은이가 35살이어도 상관없다고 말해주고 있다니까? 이대로 가다간 늙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이제 나는 그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괜찮으니까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잖아. 응? 솔직해지자 우리. 아니, 아까 내가 결혼했다고 말했던 건 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건데? 에? 무슨 말이야. 35살이나 되는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7년씩이나 됐으면 당연히 그 사이에 연애도 했을 테고. 요즘 세상에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여자가 대부분인 걸 모르는구나? 아니, 그래도 솔직히 쭉 내 생각만 해온 너는 예외잖아. 그게 문제라고. 뭐가? 내가 언제 쭉 네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는데? 응?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아니, 그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니? 그딴 건 헤어질 순간에 다 끊어졌구만 무슨.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다시 한번 말할게. 나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어. 웃기네. 애도 벌써 셋이야. 진짜? 애도 있어? 셋이나? 이건 또 반응하네? 아니, 대체 왜? 나를 좋아하면서 왜 다른 남자랑 애를 만들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랑 헤어져서 슬픈 마음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제발 좀. 너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헤어진 시점에서 난 완전히 너를 놨어. 거짓말. 만약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너를 만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도 안 돼. 그 머리에 든 꽃밭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봐. 아니, 말이 돼 이게? 나 살 집도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실은 회사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 후에 생각보다 취업이 안 되더라고. 근데 수아는 한 달 정도 지나더니 나름 일자리도 찾고 아직 젊어서 그런 건지 서울 와서도 금방 적응도 하고 뭔가 나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더니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 그니까 즉 네 여자친구한테만 일 시키고 정작 너는 집에 틀어박혀서 밥만 축냈다는 소리네? 그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잖아. 근데 좀 너무 직설적이다. 쉽게 말해 방구석 폐인이라는 말이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는 항상 뭐든 너한테 유리하게 포장해서 말하잖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일할 생각도 없이 집에 틀어박혀서 방구석 폐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자기 미래에 위기감을 느끼고 너를 버렸다는 말 아니야? 어떻게 보면 7년씩이나 함께 해준 것도 대단하네. 아니, 그래도 넌 이제 나이가 40이야, 이 사람아. 뭐? 나이 40 먹고 직장도 없는데 일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건 대체 뭐야? 아니면 뭐 직장을 구하지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본가 가서 살면 되잖아. 7년 전에 일 그만두고 서울 간다는 거 반대하셔서 싸우고 영 끊었단 말이야. 그럼 직장이라도 좀 구해보든가. 근데 일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무슨 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이 먹은 아저씨가 그러고 있을 여유가 있어? 아니, 그래도 당장 잘 것도 없는데 어떡해. 아, 맞다. 당분간 니네 집에서 지내도 돼?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지낸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화내면 나도 같이 빌게. 그럼 되지? 주소 알려줘. 누가 재워준대? 응?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그리고 나 이제 서울에 안 살아. 아니, 왜? 결혼하면서 남편이 살던 고향으로 이사 갔으니까. 진짜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애초에 헤어진 전 여친한테 기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빨리 직장이라도 알아봐. 그 후 7년 전에 헤어졌을 때도 머리가 꽃밭으로 가득했던 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었지만 설마 한층 더 심해져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최지섭은 본가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에 대해 대체 어떻게 말했는지 그의 어머니가 제 본가까지 찾아와서는 지금도 지섭이 좋아하는 거면 좀 만나달라 라고 울며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제게 미리 사정을 들었던 아빠가 지섭이의 망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고 지섭이는 다시 본가로 돌아가 그대로 체육교사 출신인 큰아버지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육체노동 알바를 중심으로 스파르타식 근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